저번에 무서운 이야기 했던 게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2탄을 준비하게 됐는데 2탄에 온 내용들 이제 이번에 무서운 얘기 제보들은 많이 왔는데 크게 재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구성이 괜찮고 재밌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를 추려왔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야기 나누고 내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로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위썰을 풀어드릴까 해요. 평생 가위라고는 경험한 적이 없는 저는 작년 겨울부터 가위에 자주 눌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가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가위에 3번이나 눌린 적이 있는데 신기한 건 그 가위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위는 제가 악몽을 꾸고 나서 눌렸습니다. 꿈속에서는 저와 엄마가 아주 깊은 밤 산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엄마 말로는 산 둥턱에 있는 언니를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를 만났고 언니가 차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아빠가 언니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할 거야. 이러고는 긴 머리에 흰 하얀 옷을 입고 언니를 막 붙잡는 겁니다. 언니는 겨우에 차에 탔고 차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문득 아빠가 원래 같이 있었나? 나 엄마랑만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뒤를 돌아 저희가 출발한 도로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 차는 가고 있고 그것과 거리는 멀어지는데 그것에 눈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무언가로 눈을 파낸 듯이 얼굴에서 눈 부분만 도려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 잠에서 깼고 바로 가위에 눌렸어요. 몸은 안 움직이고 귀에서는 거슬리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에 등은 차가워지고 분명히 전 눈을 감고 있는데도 방 천장이 보였어요. 저는 막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탁 가위에서 풀리는데 차렷 자세에 눈만 번쩍 뜨이더라고요. 맞아요. 저의 몸부림 괴성은 환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가위는 별일 없이 지나간 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음날 가위에 눌리게 됐어요. 또 악몽을 꿨는데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악몽 내용이. 기억나는 건 그것이 괴상한 자세로 저에게 기어서 달려왔다는 점이에요. 악몽에서 깨고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첫 번째 가위와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점은 분명히 하얀 천이 제 코와 입을 꽁꽁 싸맸다는 점. 저는 분명히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막 천을 잡아당겨 내렸는데 가위에서 딱 깨니까 또 차렷 자세에 눈만 번쩍. 또 모든 게 환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너무 자는 게 무서워서 이틀 정도 잠을 설쳤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세 번째 가위를 눌렸습니다. 그때는 악몽은 안 꿨어요. 바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전에는 온몸에 소련이 돋고 등이 추운데 그냥 몸만 안 움직여지고 지지직 소리만 들렸습니다. 좀 안심이 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웃더라고요. 웃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웃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깔깔깔깔깔깔 막 웃었어요. 몇 분 동안 쉬지도 않고 웃다가 뚝 하고 웃음이 멈춘과 동시에 갑자기 엄청난 소름이 밀려왔습니다. 몸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가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조차 못 들었어요. 깔깔깔깔깔깔깔 제 왼쪽 귀에서 그것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주 높은 음의 오투툰 목소리로. 제가 웃었던 것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깔깔깔 웃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향해 막 짖더라고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근데 가위에서 안 깨요. 오히려 더 몸이 무거워지고 제 귀에서는 치지직 소리,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나서 머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이 바로 잡고 울면서 엄마를 막 부르는데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음을 직감으로 알겠더라고요. 전 엄마를 계속 외쳐도 그 누구도 제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부르자 소리가 점점 밖으로 나갔고 가위에서 풀렸습니다.
딱 눈을 뜨니 또 차렷 자세에 눈만 번쩍 뜨인 상태로 깼고, 안도와 공포로 눈물이 자동으로 나왔고, 그때 제 목소리도 같이 나왔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엄마가 달려왔는데 그때 엄마 품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안 들렸냐고 물으니까 전혀 못 들었다고.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엄청 짖었는데 그것도 못 들었냐니까 그것도 못 들었대요. 저희 강아지를 찾아보니 거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또 다 환각이었던 거죠. 이 세 번의 가위를 보면 뭔가 점점 그것과 제가 접촉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과 처음에는 꿈에서 마주치고, 그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마지막에는 홀린 것처럼. 그 후로도 자잘한 가위는 눌렸어요. 저는 원래 이 썰을 정말 친한 친구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왜 쓰냐면요, 얼마 전에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번엔 그것이 제 배 위에 서 있었어요. 다행히도 얼굴 쪽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보진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꿈, 현실, 소리, 이제는 모습이 보여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무섭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이 너무 무섭더라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번의 가위 눌린 얘기인데 이 다음 얘기 총 4번이 있던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꿈 내용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빠가 꿈에서 언니를 차례 못하게 한다면서 막 괴롭히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공포 얘기할 때 그 얘기 있었잖아.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아는 사람, 가족 같은 걸로 이렇게 변해서 나오는 귀신들이 되게 무서운 귀신이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또 가족의 모습으로 나온 귀신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거를 저번 공포 얘기 때 들었을 때 무서웠어가지고 그 얘기가 무서웠었는데 또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좀 무서웠다. 다음 얘기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채널에 한번 소개됐던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서 여운님 방송에서 한번 읽혔으면 좋겠대. 그래갖고 보내주셨어. 원래는 이제 다른 채널에 소개됐던 것들은 잘 안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읽으면서도 되게 너무 재밌어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포 전문 채널에서 선정되어서 소개되었던 건데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여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정도 되는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9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예요. 대학교 1학년 2009년 2월에 저는 고향에서 먼 충주라는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는 들어갈 성적이 되지 않아서 자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 비싼 자취방을 구할 수 없었고 저렴한 자취방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구조는 학교 정문 앞 다리가 있고 대학가가 있는 구조였고, 또 그곳에서 한참 지나서 가다 보면 4차선 큰 도로가 나왔고 그곳엔 철도가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만 방을 잡았어도 좋았을 텐데 그곳은 역시 가격이 비쌌습니다. 방을 찾아 철도를 지나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걸어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낡은 자취방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있겠지만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자취방, 딱 그런 자취방들이 아주 작은 골목을 기준으로 양옆에 5-6개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유독 그늘진 그곳에 도착하니 아주머니들께서는 방 보러 왔어? 하며 소위 호객행위, 섭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주머니께 싼 방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드렸고, 아주머니는 우리 집이 좋다면서 본인의 집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자취 건물은 빨간 벽돌 건물로 뭐 크게 무섭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싼 방을 보여준다는 말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따라갔는데 아주머니께서 보여주신 방은 정말 일반 고시원 같은 침대도 없는 허름한 방이었어요. 그래, 싼 게 비지떡이지 라고 생각을 하며 표정을 구기니 아주머니께서 멋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혼자 살기엔 좀 비좁지? 아유, 어쩌나. 혀를 차던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제 팔목을 끌고 어디론가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그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층으로 저를 끌고 가시더군요. 그러고는 주인집 옆에 있는 방을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엔 회색 철문으로 된 자취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나름 깔끔하고 좋더군요. 아주머니는 학생이 덩치가 좀 있어서 아랫방은 좀 그렇고 연에 2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이 방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연에 20이면 한 달에 10,000원 조금 넣는 2만 원도 안 하는 돈이기에 저는 방을 보는 것도 지쳤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방에 들어간 것을 아직도 후회합니다. 그렇게 그 방에 살게 되고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며 같은 학과에 여자 사람 친구가 1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월, 4월이 지나고 5월 정도 되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가로운 주말에 자리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볕이 좋아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잠기운에 눈이 조금씩 감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툭 하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정확히 비누곽, 화장실에서 쓰는 비누곽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선명한 소리에 놀라서 저는 잠이 깼고 화장실 쪽을 보았는데 화장실에서 그 비누곽이 그그극 그그극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끌리는 소리. 너무 놀란 저는 내가 잠든 사이에 친구가 들어왔나? 해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희 집은 비누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당일은 주인집에서 난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자취방에서 가위를 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때까지 가위에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옷을 걸어두는 행거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고 눈빛만 보이는데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은 가위였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싶어서 며칠이 지나고 있다가 말씀드렸듯 같은 건물에 사는 여자 사람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원래 말랐던 그 친구는 더 말라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요즘 괜찮아? 저는 그 친구가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인가?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가위 눌리면서 누군가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도 사실 본인도 며칠 내내 가위를 눌리고 있대요. 눈이 빨간 남자가 처음에 옷장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더니 며칠 뒤엔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며칠 뒤엔 자신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계속 노려보고 있다고. 너무 무섭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 어느 날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주제가 뭐 괴담, 가위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가위 풀리는 법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혀를 깨물면 잘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 아닌 위로 같은 걸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친구는 다른 친구의 자취방에 신세를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자취방에 계속 살았어요. 뭐 유복하지도 않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랑 달랐어요. 가위에 눌리면 보통 소리가 안 들렸는데 그날은 유독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지 정말 아직도 그 소리가 선명해요. 애기 우는 소리에 너무 고통스러워 자다가 고개를 억지로 힘을 주어서 돌렸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거기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알람처럼요. 참고로 그 당시 제 핸드폰은 파란색 롤리팝이었고 알람이 울릴 때는 파란 불빛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못 참고서 그걸 끄려고 몸을 움직였는데요. 몸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그 생각이 났어요. 혀 깨물면 된다. 저는 있는 힘껏 혀를 움직여 송곳니로 깨물기 시작했어요. 가위에 눌린 걸로 인해 둔감했던 혀가 조금씩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둥 하고 켜지는 겁니다. 켜진 TV 속에는 여자 아나운서가 뉴스? 비슷한? 뭐 여튼 진행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너무 온화한 모습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야, 그런다고 가위 안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와 애기 울음소리가 뒤엉켜서 지옥 같은 시간 속이
저는 혀를 씹으면서 가위를 풀려고 하다가 몸이 움직였어요. 이때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미친듯이 달려서 집 밖에 철문을 탁 여는 순간 다시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똑같은 자세, 똑같은 소리와 함께. 그리고 다시 혀를 씹어서 가위를 풀려고 하고 몸이 움직이는 순간이면 다시 자리에 똑같이 누워있었어요. 그 미친 짓을 몇 시간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기절하듯 정신을 잃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정말 너무 안 좋았지만 제일 안 좋은 것은 혀 오른쪽 부분이었어요. 거의 잘려있듯이 피가 나더군요. 그게 고작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은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졌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며칠 내내 재워줄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서서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별일이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가위, 이상 현상이 있었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소름이 돋았던 건 마지막, 그 자취방에서 나오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기는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쯤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도 가위에 눌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가위에 눌려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귀에 끼익 하는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정확히는 3명 정도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벅저벅 걸어서 제 머리맡에 섰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그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생김새나 그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그냥 걸어온 길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시한 가위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편하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보통 아침에 참새나 뭐 이런 거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차 다니는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상태로 한 4에서 5초 정도 정적이 흐르다가 밖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구급대원들이 오시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주인집 옆에 달려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그날 주인집 아저씨께서 돌아가셨어요. 간밤에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간밤에 아마 주인집으로 착각한 무언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어요. 추가로 아까 말하려다가 안 말한 자잘한 가위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끔 자취방에 친구가 놀러와서 방에 있는 창문을 두드리고 저를 놀래키곤 했습니다. 창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이 스르륵 열려 갈색의 마른 손이 쓱 들어와 무언가를 더듬더듬 찾는 행동을 하더군요. 이게 가위인가 꿈인가 모르는 몽롱한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저렇게 나를 찾나?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손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쟤는 왜 손톱이 다 빠져있지?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어릴 적 경험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공포 이야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무서운 얘기들을 막 읽고 정리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얘기 자체가 엄청 무섭다기보다는 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스토리가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무섭더라고.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으면 머리로 상상할 때 되게 선명하게 상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더 무섭나 봐. 그 다음에는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더 얘기해 줘야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오늘은 준비된 게 2개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뭐 귀신을 많이 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무서운 귀신들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에요. 제가 처음 자취한 집이었어요. 처음 자취한 집. 근데 그 집이 이제 어땠냐면 1.5층? 약간 2층 안 되는 높이 정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옥집, 벽돌 집인데 그 집도 그랬어. 약간 가정집인데 그냥 이렇게 자그만 방들이 몇 개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1.5층 정도 되는
집에 있었는데 되게 단칸방인데 부엌이 따로 붙어 있고 부엌은 따로 있는 1.5룸 정도 됐고 한쪽 벽면에 창문이 크게 있고 창문이 있고 이 뒤쪽에 문이 있고 방문이 있고 이런 구조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주방이 따로 분리돼 있다고 했잖아. 근데 주방이 이렇게 작은 창문이 있어. 근데 1.5층 정도였지만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한 창문 밖에 높이는 굉장히 높아. 그리고 약간 반지하가 있는 집이었는데 창문 밖은 반지하랑 연결되어 있는 벽 쪽이어서 더 높았어요. 실제로는 2층 높이. 한 몇 미터 되죠. 그러니까.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내가 딱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내 방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 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아버지랑 다 집을 보러 간 거라서 왜 그래 이랬는데 내가 근데 다시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야.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 그래서 참 뭐야 집에 오자마자 귀신이 있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어릴 때도 귀신을 종종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집에 귀신이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집 구조가 어땠냐면 방문을 열면 정면에 컴퓨터를 놨어요. 정면에. 그리고 창문 밑에다가 침대를 놨어.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기 있고 방문이 여기 있고 침대가 이쪽에 있겠지. 창문 아래쪽에. 그리고 행거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자다가 깼어. 근데 막 몸이 안 좋아. 피곤하고 행거 쪽을 봤는데 행거 밑에 빨간색 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2단 행거였어. 2단 행거. 근데 행거 밑에 옷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옷이 바닥에 안 닿잖아. 길이가. 그러니까 이 밑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빨간색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냥 맨발인데 뭐 피가 묻은 건지 새빨간 발이. 그래서 내가 그날은 무서워서 불을 다 켜고 다시 봤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불을 다 켜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랬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과 연계돼서 또 무서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연극을 하시는 배우분이 게스트로 한번 오셨었어. 게스트로. 근데 그분이 막 엄청 긴장을 많이 하는 거야. 방송을 하면서도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봤는데 막 좀 식은땀도 많이 흘리셨어. 방송이 끝나고.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 왜 이렇게 식은땀 흘리세요? 방송이 되게 힘드셨나봐요.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막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땀이 좀 났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계속 여쭤봤어. 그랬더니 아니 무서워하실까봐 얘기를 못하겠대. 그래서 네? 막 이랬더니 자기가 종종 귀신을 자기가 어릴 때 봤대. 어릴 때 봤는데 여운님 잘 때 행거 쪽 안 이상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니 행거 밑에 여자 발이 계속 나와 있다고. 근데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행거가 2단 행거니까 요렇게 하면 요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 애기를 안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애기가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하잖아. 잼잼하잖아. 애기가 팔을 뻗어서 자꾸 자기 쪽으로 이렇게 손을 잼잼한데, 그래서 방송하는 내내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해요 막 이래.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냈지. 돌려보내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그때는 근데 내가 또 귀신도
많이 보기도 했고 뭐 깡다구도 꽤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그냥 특별히 그리고 나한테 직접적인 뭔가 안 좋은 일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또 그냥 지냈어. 그냥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잊고 지내게 되더라. 그 후로는 안 보였어. 뭐 그랬던 집이야. 근데 그 집 자체가 이렇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좀 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후딱 이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창문 밑에 침대가 있고 창문을 바라보고 문이 있다고 했잖아. 방문이. 근데 내가 창문 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새우 자세로 잤어. 잠을 잤어. 낮잠을. 대낮이야, 대낮. 창문 쪽을 보고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근데 자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암막 커튼이 쳐져 있고 이러지도 않았어. 그때는 사실은 돈도 없었고 이래서 암막 커튼이 비싸잖아. 그 내가 암막 커튼도 안 치고 살았었어. 그냥 창문 쪽으로 이렇게 눈이 존나 부시게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집 나왔을 때 버릇이 있었어. 문을 안 잠그고 자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문이 이거였어. 되게 싼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키가 아니야. 열쇠로 된 키였어. 열쇠로 된. 그리고 그 집이 다중주택이었어가지고 큰 철 쇠문이 있는 대문이 있었어. 철로 된 큰 대문이 있던 집이라 그 대문 키만 가지고 다녔어. 나는 방문을 잘 안 잠궈요. 그게 그냥 버릇이었어요. 어차피 대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윗집에 주인집이 있고 뭐 아랫집에도 또 집이 두 군데나 있어갖고 집이 많았어요. 한 건물에. 그래가지고 특별히 막 안 잠그고 다녔어.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리고 내가 현관문을 왜 안 잠궜냐면 그때 번호키가 아니고 이 현관키가 열쇠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을 잠궈버리면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와. 근데 내 첫 자치고 그때 나이가 내가 23살 때야. 4살 때야. 그때 어때요? 한창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어. 친구들도 다 대학생이고 쉬고 있고 막 알바하고 이럴 때라 친구들도 시간이 많을 때라서 우리 집에 친구가 수시로 왔어. 되게. 그러다 보니까 번호 키면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 열쇠 키니까 잠가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집 문을 항상 열어놨었어. 보통 그 나이 때 근데 자취를 하면 다 그럴 거야. 거의 여관이야 집이. 애들이 수시로 와. 근데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가 내일 모레 놀러 온다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어. 그래갖고 근데 자고 있는데 그때 오래된 집이니까 현관문이 팡 열리더라고. 근데 꼭 오래된 집은 현관문 열릴 때 거거걱 소리가 나. 그런 문들이 거의 다. 왜냐면 요게 문이 딱 맞는 게 아니라서 바닥이 이렇게 긁어 바닥을. 거거걱 소리가 나. 거거걱 소리가 나면서 문이 탁 열리더라. 그래갖고 친구가 왔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머릿속으로 막 그래서 설잠을 자잖아 햇빛 때문에. 그래서 탁 소리 깨서 친구가 왔나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얘랑 카톡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카톡으로 얘가 내일 모레 온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딴 새끼가 왔나? 아니면 먼저 왔나? 막 이 의문을 막 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 친구 목소리로 온다고 했던 친구 목소리로 야 나왔다? 이게 들리는 거야. 방문 밖에서. 그래서 뭐야? 친구가 왔나 보네?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친구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또 탁 열더라. 근데 방문을 열 때 또 오래된 집 문은 열 때 싹 소리가 나. 왜냐면 나무 문이잖아. 나무 문으로 된 이제 이 돌리는 문인데 이 나무 문이 또 문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싹 소리가 나면서 열려. 이게 바닥이 끓기면서 거기도 문지방이랑 긁히면서 싹 소리가 나면서 또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그냥 왔나 보다. 근데 내 친구들은 나를 안 깨워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방송을 해서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안 깨워 내 친구들은 나를 그냥 오면 자연스럽게 문 앞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날 때까지. 아니면 너무 오래 자면 게임을 하다가 깨우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게임 하겠지 하고 나는 안 일어났어. 자연스럽게 컴퓨터 키는 소리 탁 키더라. 휘 하면서 컴퓨터 소리 킬 때 부팅 소리가 나잖아. 부팅 소리 나더라. 그 의자에 딱 앉는데 그때도 요렇게 비슷한 의자였는데 되게 싸구려고 오래된 의자다 보니까 끼익 소리가 나더라. 끼익 소리가 나. 막 뭐 이런 소리 있잖아. 뭐 하여튼 끼익 소리가 나. 의자에 앉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친구 왔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야 나왔다고 이러는 거야. 내 친구들은 안 깨워. 그래서 이 새끼 왜 깨우지? 뭐 있나? 그 생각이 들고 있었어. 그래도 안 봤어 나는. 근데 갑자기 야 친구한테 왜 안 쳐다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뒤를 돌렸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안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야 못 보겠지. 그때부터 식은땀이 팍 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식은땀이 줄줄줄 나. 그런데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소리가 나더라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나더니 내 쪽으로 막 걸어와요. 막 걸어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 목소리로. 무서워?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내가 너무 무서운데 근데 내가 예전부터 가위도 좀 눌렸고 귀신도 자주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귀신을 볼 때 느끼는 게 이 마음을 좀 침착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히 갖고 심호흡을 했어. 이렇게 심호흡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혼잣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더니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소리가 이렇게 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대 아래쪽으로. 그래서 뭘 하나 이러는데 갑자기 이불 안에 손을 넣고 내 발을 막 만지는 거야. 너무 차가워. 근데 손이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뭐 이렇게 숨을 더 가쁘게 쉬었어. 막 내 발에 막 주무르는데 진짜 무슨 얼음장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갑자기 칵칵칵 하면서 이 발을 잡고 기어 올라와 여기까지. 근데 내가 내 얼굴 옆까지 탁 오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눈물이 진짜로 줄줄줄줄 나더라고. 주룩주룩 눈물이 나. 내가 막 우니까 그제서야 귀에다 대고 막 까까까까까 막 웃어. 엄청 까까까까까 대고 막 웃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그러더니 탁 웃음이 멈추더니 이제 됐다. 가야겠다. 이러더니 싹 사라지면서 몸이 쫙 풀리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꿈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어났는데 컴퓨터도 켜져 있고 의자도 침대 쪽으로 돌아가 있고 방문도 열려 있고 현관문도 다 열려 있는 거야. 활짝. 근데 이게 꿈이었는지 현실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 안 있다가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조금 모아가지고 보태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바로 갔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도 많이 막히고 이래서 읽으면서 좀 더듬거린 부분들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또 양해 부탁드리고